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저에게 객관식 위주로 법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럼 객관식 문제집을 추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객관식 문제집을 본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던 것 위주로,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동기나 후배나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정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도 없고요. 그분들 책에 대한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에게 단돈 10원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법무사 시험 1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크게 오전, 오후, 1교시, 2교시라고 하죠. 근데 총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이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1과목이라 그래서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죠. 이 1과목 안에는 헌법,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1과목에는 이제 헌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고요. 2과목에는요. 민법이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죠. 가등법이 있고, 3과목에는 민사, 집행법, 그리고 상업, 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그리고 4과목에는 공탁법이 있고, 요 위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이렇게 있죠. 그럼 각 과목당 객관식 문제집만으로 1차는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이건 제가 봤던 책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객관식 문제집 다 본 것도 아닙니다. 비교해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었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이 정도면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제가 얻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또 주변, 또 합격하신,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헌법 같은 경우는 객관식 헌법이겠죠? 객관식 헌법, 이제 이재영 법무사님이 집필하신 객관식 헌법. 요 문제집에는 별도로 요점 정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과목 특성상 요점 정리나 기본수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객관식 문제집 선택을 할 때 문제 시작되기 전에 요점 정리가 있는 객관식 문제집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그런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그 책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본 교재 같은 경우는 요점 정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도로 필요 없다고 봐요. 헌법이란 과목은. 충분히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밑에 달려있는 각 지문에 대한 해설만 가지고도 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법무사 1차 시험 헌법 과목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법은요, 당연히 또 이름은 다 비슷하겠죠. 객관식 상법입니다. 이거는 문승진 강사님이 편자하신 책인데요. 이 교재에는 요점 정리가 각 파트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또 별도로 요점 정리 책을 또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은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객관식 상법이라는 책 안에 요점 정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무한 반복해서 보시면 상법은 효자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이죠? 예. 민법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기들이나 주변 후배들,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요. 저도 직접 그 책을 봤어요. 구성을. 그럼 이 교재는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객관식, 당연히 또 민법 카페라는 책 이름이더라고요. 박효근 법무사님입니다. 박효근 법무사님이 편지하신 책인데, 이게 책이 1, 2로 돼 있어요. 1에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 그리고 2에는 채권법과 그리고 가족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이 책에도 요점 정리는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효근 법무사님이 별도로 요점 정리 책을 쓰시긴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보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만 보시는데 민법은 여러분 2차까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객관식 민법 카페, 이 객관식 문제집을 돌리면서도 항상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전을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법전. 여러분들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겠지만 2차 시험에 가면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 주죠. 그게 바로 법전입니다. 그래서 법전을 1차 때부터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보는 연습을. 왜요? 불이타라는 문제가 2차에 나왔을 경우, 불이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 뭐 100주로 내실 겁니까? 그러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뭐라도 쓰셔야 돼요. 뭘 써야 됩니까? 조문이라도 찾아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전에 상당히 친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무사 시험은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이죠? 아직 옛날 한자가 가득 있는 법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시험은요? 변호사들이 아니 한자 모르겠다 떼써가지고 바꿨죠? 예, 한글로 된 법전을 그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봅니다. 한글로 된 거. 근데 아직 이 법무사 시험은 이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죠. 아직까지 아니 법전은 자고로 한자가 있어야지 이런 취지로 예,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때부터 계속 보셔야지 익숙해집니다. 한자를 너무 모르겠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한자 몰라서 시험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한자를 내가 모르는데 걱정이 됩니다라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무튼 민법은 객관식 민법 카페라는 교재 플러스 법전 이렇게 하시면 1차 격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민법은 2차까지 생각해서 조금 기본서로 혼자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 강사 수업을 듣던 그래서 좀 체계를 좀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가등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공부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다른 과목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시고 하세요. 다른 공부 시간까지 깎아가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 공부했는데 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내가 합격의 점수에 간당간당하다라고 하시면 가등법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아무리 시간이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저보고 다시 시험을 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법은 한 번으로 찍을 겁니다. 한 번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등법은 별도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가등법은 그냥 한 번으로 찍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2차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사집행법은요 당연히 객관식 민사집행법이겠죠. 객관식 문제집이니까. 누가 쓴 교재를 저는 봤냐면 김정호 법무사님이 편지하신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점 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시작되기 전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 보시고 문제집 풀고 이 책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봉상 법무사님이라고 또 법무사가에서 민사집행법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책도 좋다라고들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받고
뭐 충분히 상당히 이 어려운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을 고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이겠죠. 이름이. 누가 쓴 책을 저는 봤냐면 문승진 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여기서 봤죠. 객관식 상법 교재를 쓰신 분입니다. 상법이랑 상업등기법이랑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회사법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겹쳐요. 상호 보완 효과를 노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법에서 회사법을 잘 해놓으면 상업등기법은 3분의 2는 거저먹어요. 반대로 상업등기법을 어느 정도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상법의 회사법을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님도 같고요. 이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같은 경우는 객관식 상법의 경우에는 요점 정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책에는 요점 정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요점 정리집이라고 파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이 책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 상법의 회사법 파트랑 계속 겹치기 때문에 요점 정리는 별도로 필요 없다. 이 책만 돌리면 충분하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은 강력하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말 저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예. 그 책 이름이 핵심 정리 및 그 객관식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가 편제를 했냐면 오영관 강사님께서 편제를 하신 책입니다. 오영관 강사님이. 정말 부동산 등기법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정말 기본서를 볼 때 난해해서 덮어버렸어요. 나 이것만 봤다가는 난 빨리 지금 3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 책 기본서 봤다가는 뭐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봐도 뭐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뭐 법대에서 배운 과목도 아니고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민사집행법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부동산 등기법은 정말 더 난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2차까지 있죠. 2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2차는 또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2차는 또 2차 나름의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등기법은 1차만 일단 합격하시고 2차는 2차 가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와의 차이점입니까? 민법과의 차이점이에요. 민법은 1차를 공부하실 때부터 조금 2차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일단 1차 합격 대신 조건은 있습니다. 이것도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돌리시면서 반드시 뭐요? 법전입니다. 법전에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규칙 이 두 개는 계속 같이 확인하면서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2차는요, 여러분들 전략을 고득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고득점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과목이고요. 좀 명가락, 과락만 면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점수를 딴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부동산 등기법 2차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힘듭니다.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법전, 부동산 등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조문만 내가 잘 찾잖아요? 그러면 가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조문만 제대로 물론 공부를 해야죠. 조문도 보이겠죠. 조문만 제대로 내가 찾을 줄 알면 과락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때부터 따로 뭐 두꺼운 벽돌 같은 기본서는 안 보시더라도 법전은 꼭 요거랑 법전은 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시면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공탁법, 효자 과목이죠. 요것도 효자 과목입니다. 요것도 저는 다른 책도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고 또 고득점이 나왔고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객관식 공탁법이고요. 이것도 김정호 법무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봤죠? 어디서 봤어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도 김정호 법무사님, 그리고 공탁법도 김정호 법무사님 걸 저는 봤고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 공탁법 책도 요점 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점 정리 책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민사집행법이나 공탁법의 경우 같은 집행 쪽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민사집행법의 한봉상 법무사님도 유명한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또 요점 정리 책을 별도로 발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분은 별도로 요약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점 정리가 이 객관식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혹시 편제를 하셨더라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요것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객관식 문제집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 서점에서 골라서 선택하세요라고 해도 계속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봤던 책 위주로, 그리고 주변에 고득점으로 합격했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객관식 문제집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 1차는 이렇게 이 문제집으로 무슨 반복? 무한 반복. 여기서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한 7회독에서 10회독 정도 하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되면 안 되겠죠. 이해는 한 지문 하나를 다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식 문제를 볼 때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 하나를 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요점 정리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두꺼운 기본서를 그쪽을 찾아서 발췌독을 하시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책값 아끼시면 안 돼요. 이 두꺼운 기본서 샀는데 5만 원짜리 거기서 나는 한두 장밖에 못 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책은 효용을 다 한 겁니다. 그 5만 원짜리 기본서를 봐서 한두 장 봄으로써 그게 이해가 됐고, 그 이해가 된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 차로 내가 합격을 했어. 그럼 그 5만 원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합격 한번 못하면 그 시간 낭비,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값은 아끼지 않으시되,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계속해서 보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제가 여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출연해갖고 얘기 드리는 건데요. 요 객관식은요,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암기한다는 뜻은 계속해서 보면 눈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암기된 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딱 보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요즘에. 그거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 초과, 바로 다 가락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 보면 그 지문들이 그대로 떠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4-5줄 돼도 딱 첫 글자 보는 순간에 이거 이 판례네, 바로 촥촥촥 넘어갑니다. OX가 쳐져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부터 객관식 문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도 한번 계속 봐보세요. 계속 가다 보면 이 지문 또 나와 지겹네. 그러면 그런 건 과감하게 끄세요. 나중에는 빗금 안 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계속 빗금 쳐집니다. 또 나왔네, 이 지문. 또 나왔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합격 점수가 법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022년 60점이었죠. 그러니까 60에서 65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70점으로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기출에서 한 60% 출제되거든요. 물론 기출 지문을 100%다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기출 지문 60% 다 이해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6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한 번으로 찍어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죠. 물론 위험한 도박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객관식 문제지. 제가 여기서 추천해드린 객관식 문제지만 무한으로 7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은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모든 것에 유홍석 법무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